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이지 않는 존재가 시장을 움직인다. 한수정의 인비, 저는 한비서 한수정입니다. 매일 수익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 남들은 모르는 고급 정보를 드리고자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익으로 증명된 증권가의 전설, 인비 이 선생과 함께 하실 텐데요. 인비 이 선생님이 각 섹터와 테마, 이벤트 드리븐 매매 운영법으로 여러분들 이끌어드릴 예정이고요. 또 각 섹터와 테마 안에서 전략 분석이 끝난 이 선생님만의 공략 종목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과 함께 한다면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은 자연스럽게 스며들듯이 창출이 되실 겁니다. 지금 3주째 이제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가 설 연휴 쉬어가는 동안에도 수익률 계속해서 높여가고 있었다라는 말씀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어제 시장의 분위기도 좋았습니다. 이에 따라서 추가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있는데 어떤 종목들일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선생님의 종목들 가운데 지금 50% 안팎의 상승세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 3가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3주 만에 벌써 50%를 보여주고 있는 상승률의 종목이 벌써 3가지나 된다라는 점, 합쳐서 150%의 수익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여러분들 확인해 보실 수 있는데요. 일단 원익홀딩스 저 PBR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현재 상승률 46.8% 지키고 있는 상황이고요. 워트라는 종목도 전일까지 계속해서 상승분 더해 나갔었죠. 55.57%라는 지금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바로 워트입니다. 이 종목도 여러분들이 담아가셨다면 이 수익률 그대로 가져가셨을 수 있고요. 자람테크놀로지라는 종목이 어제 추가적으로 장중에 탄력이 좋게 나오면서 45.75%의 상승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 종목만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인비 이 선생님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자리에서 매수를 하셨는지 또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가지고 가고 있는지 잠시 후 차트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보겠습니다. IMT라는 종목 담아가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상승분 지금 18% 정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상승률이 모두 다 10% 넘게 나와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업데이트된 종목 보겠습니다. EST가 어제 상승이 뚜렷하게 나오면서 현재 12%의 상승률 보여지고 있고 삼천당제약이 어제 또 장중에 급등이 나옵니다. 11.5%의 상승률을 어제 장중에 갑자기 또 챙겨가게 되면서 이렇게 수익률이 업데이트된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나머지 대봉 LS 10%, 노을도 16%의 상승률 가져가고 있죠. 골프존 유딘홀딩스가 거의 20% 가까운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수익률 여러분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시는 종목들 외에도 사실 보이지 않게 전해드리는 인비저블 종목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그 종목들의 수익률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오늘 방송만 보신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방송 공략주로 제가 한비서가 대신 브리핑을 해서 전해드린 종목들이거든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준비되어 있다는 거, 너무나도 멋진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점 강조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승이 더욱더 더해지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죠. 워트라는 종목이 지금 55.57%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이 종목이 너무 좋은 게 지금 자리, 이 잡은 자리가 최저가 7,850원에서 저희가 잡았다라는 것입니다. 반도체 온습도 제어 장비 관련주로 소개를 해주셨는데 어제까지 장중에 계속해서 급등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하면서 우리가 55% 넘는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매수 타이밍이 기가 막히죠. 대부분의 종목들 소개해 주실 때 저점에서 잘 공략하실 수 있게 부담되지 않는 자리에서 소개를 해주신다는 것이 이 선생님의 전략 또 하나의 특징인데요. 이런 안정적인 종목 담아가시고 싶다면 오늘 방송도 채널 고정해 주셔야 되겠죠. 자람테크놀로지 보겠습니다. 45.75%의 상승세 가져가고 있는데 통신장비 관련주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5G, 6G 다 의심을 가질 때 이 선생님만큼은 확신을 가지고 이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역시나 높지 않은 자리에서 굉장히 안정적인 자리에서 공략을 해주셨죠. 그리고 소개를 해주시자마자 계속해서 5거래 연속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고요. 전일에 보시면 45,400원까지 최고가 터치를 하고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 타이밍에 잡아서 이렇게 높은 가격대까지 쭉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 거래일 수가 단 5거래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도 놀랍습니다. 5거래일 만에 45.75%의 상승률 챙겨갈 수 있는 분은 인비 이 선생님 뿐이라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예스티라는 종목을 제가 업데이트를 해봤습니다. 현재 12.2%의 상승분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HBM 고압 장비를 생산하고 납품하는 곳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HBM 반도체를 적층시켜서 여러 개를 붙여야 되는 과정인데 그 장비를 납품을 하고 있는 곳이고요. 역시나 지금 매수 타이밍 저희가 방송 1회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도 굉장히 저점으로 해서 이 타이밍이 아주 잘 잡았습니다. 추가적으로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면서 어제 윗골이 약간 달고 내려왔는데요. 그래도 최고가 기준으로 했을 때 꾸준한 10% 넘는 상승이 나오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요. 10% 정도는 약수익이지 않나 싶으시겠지만 대부분의 종목들이 지금 소개해주시는 다수의 종목들이 차트상 이런 자리에서 잡아서 지금 꾸준히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흐름이다라는 걸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복리로 계산을 하셨을 때 여러 종목군 안에서 이 정도의 상승률 다 챙겨갈 수 있다?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시겠죠. 삼천당제약도 제가 담아봤습니다. 11.50%의 상승을 가져가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제약바이오 안에서 바이오시밀러, 기존에 있던 특허권이 있었던 제품들을 비슷하게 만드는 기업인데 황반변성 치료제를 만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제약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눌려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이날 공략을 했었죠. 이날도 상당히 저점의 자리에서 잘 공략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리고 설 전에 금요일까지, 목요일까지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고 지금 또 오늘까지도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마 이 상승률이 지금 11.50%인데 오늘까지 합친다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장중에 15% 정도 터치를 하게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매일매일 이렇게 수익률이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저희 방송 보시면서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 생각이 드신다면 TV뿐만 아니라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로도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경제TV 실시간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유튜브로도 시청 가능하고요. 또 이 선생님의 전략이 담긴 테마 브리핑, 종목 브리핑 다시 듣고 싶다 하신다면 역시나 유튜브 채널 검색창에 팍스탁 이렇게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습니다.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들 다시 보기 하셔도 좋고요. 이 다시 보기 하셔서 투자에 도움을 받으셨다면, 수익 챙겨 가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 꼭 해주셔야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리고 이 선생님이 저희 방송에 출연하시지 않고 뒤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전략적인 내용, 중요한 내용들 챙겨주시는 만큼 오픈 채팅방 안에서는 더욱더 알차게 종목과 전략을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공개되지 않는 인비저블 종목까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켜시고 실행하셔서 이 QR코드에 한번 갖다 대셔서 비춰보시면 노란톡 입장 링크가 휴대폰에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으로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죠. 오늘도 종목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이지 않게 전해주시는 인비저블 종목들도 상승률을 더해나가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또 3주차인데 여전히 이벤트 진행 중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죠. 이벤트 계속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그러면 오늘 결제 안건은 또 어떤 것이 올라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 금일 결제 안건 테마 두 가지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 폴더블 폰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렇게 두 가지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선생님께서 결제 허락을 내려주신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또 공개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요한 두 가지 테마 오늘도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결제 안건 들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선생님과 함께하는 한시장의 인비 오늘도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는 시장의 분위기가 그래도 좋았는데 오늘 다시 조정이 나오게 되면서 걱정이신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시장 상황과는 전혀 다르게 움직이고 있는 계좌 상승, 계좌 수익률을 보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 선생님이 지금까지 수익 챙겨주신 종목들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50% 안팎으로 크게 수익 나고 있는 종목이 지금 3주 만에 3종목이나 되고 있습니다. 원익홀딩스, 워트, 자람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 저 PBR 종목, 반도체 종목, 통신 관련주 종목 안에서 수익 크게 날 수 있는 종목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상승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들도 지금 상승률이 적게는 10%, 많게는 20% 가까이 지금 나고 있는 상황에서요. IMT 빠르게 수익 챙겨가면서 18%의 상승세, EST와 삼천당 제약 제가 오늘 새롭게 업데이트된 종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HBM 관련주 EST 12%, 또 삼천당 제약은 황반변성, 눈에 있는 이런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으로서 10% 넘는 상승분 가져가고 있고요. 대봉 LS, 노을 역시나 빠르게 상승률 챙겨갔습니다. 골프존 유딘홀딩스, 저 PBR 종목으로 추가로 소개를 해주셔서 그 다음날에 바로 급등 나왔던 종목인데요. 우리 이렇게 많은 종목들이 있는데 이 챙겨간 시간들이 길지 않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으면 2거래일 만에, 길면 5거래일 동안에 이렇게 높은 수익률들 챙겨가고 있으니까 우리 이 선생님의 결제가 떨어질 오늘 종목들도 여러분들이 기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을 알아보기 전에 지금 이 선생님과 함께하고 싶다는 이런 의지와 확신이 생기셨다면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 기다려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송 중에만 오픈되니까 이따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을 하시면 못 들어오실 수도 있어요. 방송이 끝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입장하셔야 되겠죠.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 데다가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실행하셔서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 독입장 링크 휴대폰에 뜨니까요.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셔서 빠르게 지금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테마 분석, 오늘 종목 기다리고 있고요. 이 방에서 보이지 않게 수익 챙겨드리는 인비저블 종목 역시 준비되어 있으니까 이곳에서 또 빨리빨리 나가고 있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함께 담아가셔서 수익으로 만들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오늘 테마 분석 어떤 것들이 결제 올라가 있는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테마는 폴더블 폰 그리고 비대면 진료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데 폴더블 폰, 접는 이 휴대폰 모양의 스마트폰 다들 알고 계시죠? 여기에 포함되는 중요한 기업 그리고 비대면 진료 지금 뭐 의대 정원을 확대를 하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관심을 기울이게 된다면 우리가 또 수익을 챙겨갈 수 있는 종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저 한비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이 선생님께서 과연 결제를 내려주실지 지금 굉장히 궁금해지는데요. 이 선생님께 지금 바로 전화가 걸려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저는 아이폰 죄송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 선생님께 결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한테 이 전화로 지금 연락을 주시고서는 스마트폰을 어떤 걸 쓰고 있냐 질문을 주셔서 제가 아이폰이라 대답을 했는데요. 우리 이 선생님께서는 갤럭시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삼성과 애플의 양강 구도라는 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각자 스마트폰 어떤 것들을 쓰고 계시는지 알고 계시다면, 잘 보고 계시다면 오늘의 이 테마 브리핑도 조금은 재미있고 또 내 투자 전략을 찾아서 잘 챙겨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폴더블 폰 테마 오늘 브리핑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폴더블 폰 왼쪽에 보이시는 그림처럼 이렇게 접어서 쓰는 휴대폰을 이야기를 하죠. 이미 갤럭시 유저분들 중에 폴더블 폰 이렇게 접어서 쓰는 것들 많이 사용하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플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이 폴더블 폰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는데요. 결국에는 이 접는 스마트폰
폴더블 폰을 애플에서도 출시하겠다라는 발표가 되게 되면서 일부 종목들이 이미 좀 강세를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은 그 종목, 어떤 종목을 잡아보면 좋을까? 여기에 집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폴더블 폰에 대한 확산세가 2024년에는 더욱더 두드러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삼성에서는 지금 이렇게 한 번 접는 게 아니라 2번 접어서 화면이 3개인 스마트폰을 만들겠다라는 발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이폰 15가 지금 출시가 되면서 굉장히 성과를 좋게 거두고 있기 때문에 국내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 디스플레이 시장에 이미 20여 년간 삼성에 공급을 하면서 아주 전통적으로 매출을 높이고 있는 기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폴더블 폰 관련주인데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에서도 폴더블 폰을 만들 예정이다. 접는 아이폰이 결국 나온다라는 소식이 있죠. 이 접는 아이폰, 사실 애플은 계속해서 이 접는 휴대폰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예전에 폴더폰이라고 해서 과거에 우리가 이렇게 접어서 쓰는 핸드폰들을 많이 썼었죠. 스마트폰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유롭게 화면을 움직이고 해야 돼서 넓은 화면을 써야 되기 때문에 굳이 이걸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애플이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에 또 혁신을 좋아하니까요. 그건 혁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겠죠. 근데 보시다시피 삼성에서 굉장히 지금 폴더블 폰이 인기를 끌고 있고 또 젊은 층들도 이 폴더블 폰 구매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애플은 주요 고객층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폴더블 폰을 내겠다라고 발표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클램쉘이라고 해서 조개 껍데기 모양으로 열었다 닫았다 하는 그런 폴더블 폰을 만들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미 지금 디스플레이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특허를 내서 떨어뜨려도 액정이 깨지지 않게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서 관련주들이 일부 급등이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이 이슈가 설 연휴 전에 발표가 되면서 일부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상승을 나타내긴 했었는데요.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장의 영향도 있고 해서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이 이슈는 지속될 것이고 또 만약에 이 애플이 폴더블 폰을 내게 된다면 얼마나 또 많은 젊은 층들이 열광을 하게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담아가신다면 좋은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 폴더블 폰은 2026년쯤에 출시가 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에 따른 추가적인 이슈들이 나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담아가시면 단기적인 수익도 챙겨가실 수 있겠지만 중장기적인 전망으로도 상당히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폰 시장이 재편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뭐 삼성은 그럼 어떠냐? 이게 스마트폰이 결국에는 애플도 국내에서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이 삼성 갤럭시를 사용하시는 유저분들이 많기 때문에 애플, 아이폰 아무리 잘 팔려도 국내 삼성이 잘 팔리지 않으면 굳이 디스플레이 종목을 내가 매수를 해야 되는가 이런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일단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폰 15 직전에 나왔던 제품 같은 경우가 상당히 국내에서 인기가 많아지면서 국내 스마트폰 점유율 시장에서 껑충 뛰어오른 모습을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2022년부터 2023년에 애플의 점유율이 22%였다가 25%로 3% 정도 껑충 뛰는 걸 볼 수 있죠. 별로 안 올랐네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지만 이전까지는 매년 1%씩만 올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작년에는 아이폰 15가 흥행을 하기 때문에 3%나 올라간 것이고요. 특히 뭐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요즘 젊은 친구들은 뭐 갤럭시 안 쓰고 아이폰을 써야 멋진 여성, 멋진 남성이다. 뭐 이런 것들이 잠깐 흥행을 하게 되면서 이런 영향도 좀 국내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실 것이 그럼 나머지 75%는 어떤 스마트폰을 쓴 것이냐라는 궁금증이 생기셨을 것 같은데 이미 삼성의 제품이 73%의 점유율을 국내에서 차지를 하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나머지 2%는 중저가 해외 브랜드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내 스마트폰 시장은 73%는 작년에 삼성이 그리고 25%는 아이폰이 애플이 그리고 나머지 2%만이 뭐
화웨이, 뭐 다른 기타 기업들의 제품들이었다, LG였다,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그만큼 우리 스마트폰 시장에서 갤럭시, 삼성, 그리고 아이폰, 애플 이 양강 구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이 폴더블 폰이라고 하는 건 액정,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갤럭시와 아이폰의 경쟁 구도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또 한 가지 지금 이슈가 있습니다. 애플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도 지금 애플이 폴더블 폰 낸다고 하니까 질 수가 없겠죠. 삼성은 뭘 낸다고 하냐면요. 폴더블 폰을 한 번 더 접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번을 접어서 액정이 3개인 이런 폴더블 폰을 만든다라는 것이겠죠. 근데 이미 이전에 화웨이 중국에서 이 제품을 만들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하고 화웨이 쪽에서는 올해 상반기 안에 출시 예정이다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또 여기에 질세라 폴더블 폰, 트리플 폴더블 폰이라고 하더라고요. 3번의 이런 액정을 가질 수 있는 이것들을 출시를 하게 됨으로써 이 스마트폰 시장에 글로벌 다수의 기업들이 지금 시장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제 2번 접으면서 화면이 3개나 이어지기 때문에 태블릿으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또 멀리 내다봤을 때는 스마트폰을 정말 우리가 상상 속에서나 그려봤었던 말아서 쓰는 것, 롤러식으로 접었다가 또 펼쳤다가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상상을 하게 만든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롤러블 폰까지 가능하게 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 시장이 지금 점점 더 도래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이런 폴더블 폰, 그리고 2번 접는 폴더블 폰, 그리고 롤러블 폰까지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이 가능해지고 그 접이식 부분이 손상이 되지 않고 깨지지 않고 잘 사용을 하려면 무엇보다 스마트폰의 액정이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액정, 그래서 디스플레이 관련주들이 설 연휴 이전에 이 이슈로 인해서 한번 급등이 나왔었는데요. 이미 국내에서는 삼성 디스플레이라는 기업이 아이폰 15에 탑재되는 이 액정의 OLED 기술을 가지고 있으면서 상당히 집중적인 독점의 형태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 우리나라에 정말 뛰어난 기업이죠. 아이폰에 들어가는 이 액정에 지금 OLED 기술이 탑재가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탑재가 되었던 것인데요. 사실 애플은 그전에 BOE라는 중국의 다른 기업과 함께 삼성 디스플레이 BOE를 같이 아이폰 15에 투입을 시킬 예정이었는데 BOE 제품 같은 경우에는 뭐 밝기나 화면이나 신뢰성이나 이런 것들이 삼성 디스플레이 것보다 월등히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가 계속해서 발주 물량을 늘려가게 됐고요. 결국에는 독점에 이르기까지 된 상황입니다. 삼성 이번에 아이폰 15가 흥행을 하게 되면서 삼성 디스플레이 제품들도 그만큼 판매가 많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이폰 15에 지금 OLED 전체를 공급하는 회사가 삼성 디스플레이가 전 세계적으로 유일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삼성 디스플레이는 이미 너무나도 유명한 기업입니다. 2021년에 이미 특허 건수가 3,542건이나 됐는데 지금까지 누적으로 계산하면 특허 건수가 26,219건이라고 합니다. 2만 건이 넘는 특허를 가지고 있는 이 디스플레이 화면에 특허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서 우리 삼성 디스플레이 이런 좋은 기업인데 당연히 이제 아이폰에 폴더블 폰으로 들어가게 된다면 삼성 디스플레이의 액정이 들어갈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예상을 해보실 수 있겠죠. 아이폰 15의 성과가 굉장히 좋았었기 때문에 삼성 디스플레이의 OLED가 아이폰의 폴더블 폰에도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이런 수혜들을 여러분들이 고려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결국에는 아이폰이 많이 팔려도 삼성은 어쨌든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삼성에서 만드는 갤럭시가 잘 안 팔리고 아이폰이 더 잘 팔려도 어차피 삼성 디스플레이가 돈을 벌어주니까 이것들이 온전한 뭐 경쟁이지만은 않다. 뭐 선의의 경쟁이고 또 추가적으로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 삼성 디스플레이 이 안에 들어가는 그 액정 화면 OLED를 검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검사 장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려는 기업이 이 OLED 관련주이고요. OLED를 검사하는 장비를 만들어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20년째 공급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검사 장비가 상당히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제가 여러 가지 중에 한 2가지 정도만 캡처를 해왔는데요. 이 자동 광학 검사 장비에서 90%의 점유율을 삼성 디스플레이에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검사 장비 중에 90%는 이 기업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장비를 통해서 OLED를 검사를 하게 되면 뭐 불순물이 얼마나 되는지, 결함이 있는지 아니면 불량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판단을 할 수 있는 장비라서 지금 20년 이상 삼성에 공급 중이고요. 국내 최초로 검사 장비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또 검사 장비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의 제품들이 이렇게 삼성 디스플레이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OLED 관련주로 오늘 이 기업을 주목을 해보시면 좋겠죠.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 상장 기업 중에 또 기업 평판에서 우수한 모습을 보여서 우수 평판 기업으로 선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수의 기업들이 있었는데 특히 이 기업이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되는 건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도 상당한 저점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겠죠. 이미 기업 평판 우수 기업을 선정이 됐기 때문에 한국평판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것이고요. 지금 차트로 봤을 때 완벽하게 저점의 자리에 위치해 있다는 것, 폴더블폰, OLED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중에 이 기업이 아마 가장 독보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선생님의 이 전략과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정리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더블폰, 애플이 접이식 폴더블폰을 결국엔 만든다 이 이슈로 인해서 그러면 폴더블폰의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스마트폰의 액정이다. 그 접이식 부분에 화면이 깨지면 안 되고 밝음도 유지가 잘 돼야 되고 고급 기술력이 필요한데 그래서 삼성 디스플레이에 이 OLED가 탑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삼성 디스플레이 관련주로 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기업을 주목해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미 특허도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20년 동안 삼성 디스플레이의 점유율을 90% 가지고 있으면서 또 차트상으로도 저점의 자리에 있고 기업 평판도 우수한 기업 이 선생님이 아주 잘 선별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또 담아가신다면 단기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으로도 정말로 애플에서 폴더블폰이 나올 때까지도 여러분들이 담아가신다면 수익을 잘 가져가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떤 종목인지 지금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오픈 채팅방 안에 들어오셔서 잠시 후에 이 선생님이 전해드릴 테니까요. 이 선생님과 소통해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지금 QR코드 나가고 있는데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이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기만 하면 노란톡 입장 링크 휴대폰에 딱 뜰 겁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기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인비 이 선생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 종목 만나보실 수 있고 무료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방법이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번호로 보내주셔도 되는데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단 2글자 인비 이렇게 딱 보내주시면 지금 오픈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게 저희가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 편하신 방법 사용하셔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이 또 얼마나 큰 수익률을 챙겨줄지 저도 기대가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테마는 여기서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 두 번째 테마 안건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한비서입니다. 네. 아니. 네, 선생님 그러지 마시고요. 요즘에는 그 비대면 진료로 다 된대요. 아니, 제가 또 비서라고 그것까지. 그 비대면 진료 접수하시면 되니까요. 네, 선생님도 그렇게 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벌써 두 번째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 테마 브리핑에 대해서 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오늘 테마가 바로 비대면 진료 테마인데 병원 예약 좀 해달라고 이렇게 저에게 또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 좀 독특하신 분인 것 같은데요. 자, 우리 비대면 진료 테마 알아보기 전에 우리 이 선생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만큼 열심히 분석을 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종목들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 진료를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렇게 이 종목을 한번 매수해 보세요. 이런 종목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의사 선생님 같은 그런 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브리핑을 해드리는 것이 마치 뭐 진단서를 보여드리는 것처럼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계좌 수익률 높여갈 수 있게 어디가 아픈지 골고루 지금 시장에서 구석구석 살펴주셔서 저 PBR, 반도체, 통신장비, 그리고 뭐 HBM, 또 저 지주사 같은 것들을 다 소개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런 이 선생님의 종목 수익률 지금 두 번째 테마 안에서도 똑같이 거의 50% 안팎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오늘 놓치지 마시고 챙겨가셔서 정책 이슈 있으실 때 잡아가셔야지 탄력적인 높은 상승률 다 가져가실 수 있다는 점 빠르게 말씀을 드리고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테마 비대면 진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인데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의료 개혁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라는 이슈도 있는 상황이고요.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이 규제 완화로 인해서 비대면 진료가 이번 달에 12월부터 1월까지 7.3배나 늘었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민들이 상당히 필요로 했었던 부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 체감할 수 있었던 부분이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의협의 반대 상황에서도 앞으로 이 정책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 의협과 또 정부와의 갈등 상황 속에서 뉴스가 나타나게 될 때마다 한 번씩 슈팅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이 선생님의 고급 전략이 담기신 그런 종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선생님께서 물론 지금 시장에서 구석구석 반도체, 2차전지 살펴주고 계시지만 이 정책 관련주도 상당히 심도 있게 다뤄주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신문 보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 돌아가는 걸 알기 위해서잖아요. 그 세상 돌아가는 것 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신다면 분명히 수익 챙겨가실 수 있다는 거, 제 뒤에 계신 이 선생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시다라는 거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의료 개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보죠. 윤석열 대통령이 의사 인력 확대는 시대적인 과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의대 정원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었죠. 예전부터 이야기가 나왔던 이 소아과를 방문하기 위해서 부모들이 굉장히 이른 아침 시간부터 줄을 굉장히 오랫동안 길게 서 있는 그런 오픈런 행렬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분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퇴근하고 병원에 한 8시쯤에 저녁 8시쯤에 야간 진료하는 곳에 간 적이 있는데요. 그 시간에도 아이들도 진료를 못 받아가지고 대기를 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하고 결국엔 제가 병원 진료를 포기하고 그냥 집에 돌아갔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지금 인력들이 부족한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또 특히 지금 너무나도 의료 인력들이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으로 많이 쏠리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인력들을 확대를 하고 증원을 하겠다. 그리고 기피 학과들로 좀 몰릴 수 있도록 권유를 하겠다라는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게 된 이후로 우리가 의료개혁 관련주나 또 비대면 관련주들을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지금 이제 결과가 나왔습니다. 2월 6일에 발표된 내용으로는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2,000명가량 증원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는 의대 정원이 3,058명이라고 하는데 2025년부터는 5,058명까지 2,000명을 늘리면서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여 명 이상
이상까지 늘릴 것이다 라는 것이 정부의 목표로 발표가 된 상황이죠. 그렇지만 의협에서는 총파업을 불사하겠다라고 맞불을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구체적인 뭔가 근거가 있는 상황이 아니라 이런 국민들의 상황만 듣고 혹시 총선용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볼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이 전공의 만여 명을 대상으로 의대 증원 시 단체 행동에 참여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이 의협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 88.2%가 참여를 하겠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파업에 참여를 하겠다라는 것은 진료를 보지 않겠다, 휴진을 하겠다 이런 의미이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뭐 소아과에 방문을 해야 되는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더욱더 심장이 철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의료 공백이 생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염두를 해둔다면 우리가 비대면 진료 쪽으로 좀 더 관심을 기울여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실제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가지 발표를 했는데요. 작년 12월에 있었던 민생토론회에서 비대면 진료를 확대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미 지난해 6월부터 시범적으로 이 비대면 진료의 확대를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이제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활용을 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여기에도 지금 의료계에서는 반발의 입장을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비대면 진료라는 것은 뭐 어플을 이용하거나 인터넷을 활용해서 진료를 보는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오진의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의협에서는 이런 의견들을 내놓고 있죠. 그런 오진이 나왔을 때 누구한테 책임을 돌릴 것이냐? 그것은 환자에게 갈 수 없고 결국에는 의사들에게 있을 것인데 그런 것에 대한 책임에 대한 소재를 명백히 하고 가야 된다라는 의견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비대면 진료 확대는 계속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좀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주목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작년 12월부터 우리는 질환과 관계없이 6개월 이내에 진료 경험이 있으면 의사 판단에 따라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저도 병원에 찾아가기가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이런 얘기를 얼마 전에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병원에 갔더니 점심시간이더라. 그리고 제가 병원에 갔더니 끝났더라. 병원에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러면 명함을 하나 주시면서 여기 QR코드가 있으니까 여기로 비대면 진료를 신청하세요 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저도 몇 주 전에 있었던 좀 특별한 경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비대면 진료가 실질적으로 확대가 되고 많이 사용이 되고 있다는 점 지금 병원에 다니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12월부터 시작된 규제 완화로 비대면 진료가 실질적으로 7배 이상 늘었다는 것에 여러분들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비대면 진료 확대 전에는 약 2만 건 정도였었던 진료 전환율이 비대면 진료 확대 후에는 17만 건으로 늘었습니다. 상당히 급격하게 늘었고 거의 90% 이상이 평일, 야간 또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주말이었다라는 점에 있어서 대부분의 직장인들 그리고 일을 하시는 분들 또 우리 학부모들 이런 분들이 진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려웠다라는 점 그리고 비대면 진료가 확대되면서 이런 서비스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되어서 상당히 많이 지금 활용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큰 병에 걸렸다 이러면 낮에 시간을 내서 당연히 병원에 가셔야 되겠죠. 그런데 대부분 이런 감기 몸살이나 피부질환, 여성질환 약만 처방을 받아서 먹으면 해결될 수 있는 간단한 질병들을 비대면 진료로 많이 활용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이런 부분은 좀 필요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을 이 활용도로 좀 입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비대면 진료 관련주는 여러분들이 담아 가신다면 실적적인 측면에서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이슈고요. 또 앞으로 계속 이 의협과 정부와의 갈등 속에서 정책 이슈가 한 번씩 나타나준다면 뉴스가 크게 나타나준다면 슈팅이 나와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여러 가지 비대면 관련주들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격 진료, 그다음에 원격 서비스 이런 것들을 다루는 기업들 지금 보고 계시는데 오늘 뭐 아주 탄력적인 모습까지는 보이지 않지만 역시나 이럴 때 담아 가신다면 이 선생님의 전략처럼 저점에서 담아 가셔서 크게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겠죠. 이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기업은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플랫폼을 만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비대면 진료를 받기 위해서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대표적으로 뭐 저도 굿딱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이런 기업들은 이미 수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금 재외국민 대상으로 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출시하고 있는 이 기업입니다. 재외국민 같은 경우에는 이 한국의 의료 서비스가 굉장히 편리하고 좋고 고기술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활용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불편한 입장일 텐데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원격으로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플랫폼이고요. 이것들에 대한 활용 방안도 굉장히 높아질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MRI나 AI를 활용해서 여기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만들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실제로 대학병원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서 지금 을지대학교 병원과의 협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 손 안에 종합병원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공략하신다면 이 비대면 진료 안에서 아직 슈팅이 나오지 않은 종목 그리고 재외국민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넓은 확장 범위 내 손 안에 종합병원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고급 플랫폼을 경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역시나 한번 비대면 진료법 개정에 최선을 다하겠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야기한 후에 1월 26일에 고점을 기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부 조정이 나오면서 매물 소화 과정이 있었죠. 이제 다시 바닥에서 탄력적으로 움직임이 나오려고 하는데 이 종목 공략하신다면 이 재외국민에 필요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라는 이슈를 받으면서 크게 움직일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역시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말고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 선생님께서 가지고 나와 주셨는데요. 이 의대 증원과 비대면 진료 서비스가 계속해서 확대를 하게 되면 비대면 플랫폼에 대한 관심도 높아질 것이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인구가 늘어나게 된다면 실적에 대한 부분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테마 비대면 진료 종목 여러분들 담아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선생님의 정확한 종목명 그리고 또 전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픈 채팅방 안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화면 하단에 QR코드 나가고 있으니까요. 스마트폰 카메라 켜시고 QR코드에 카메라 갖다 대셔서 비추시면 노란통 입장 링크 휴대폰에 딱 뜹니다. 그거 누르시고 오픈 채팅 참여하셔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이 방법 좀 어렵다 하신다면 문자 번호 샵 3989번으로 단 두 글자 인비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들어오실 수 있게 안내 도와드릴 거고요. 오늘 종목 확인해 보시고 전략도 챙겨가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보이지 않게 오픈 채팅방 안에서만 소개해드리는 인비저블 종목도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이 선생님과 함께 비대면 종목도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두 가지 테마 잘 살펴드렸는데요. 내일도 오늘도 모두 수익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